타산이 전하는 부모와 자식의 길. 오늘의 부모에게. 오늘 여러분께 200년 전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정약용, 호는 타산이었습니다. 그는 학자였고 사상가였지만 무엇보다도 한 사람의 아버지였습니다. 18년이라는 긴 유배 생활 동안 그는 고향에 있는 자식들을 그리워하며 수많은 편지를 썼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늘 자식들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가 200년 전에 했던 고민이 지금 우리의 고민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언제 손을 잡아주고 언제 놓아주어야 할까? 오늘 이 시간 타산의 지혜를 함께 들으며 우리 자신의 부모됨을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타산이 바라본 부모됨의 의미. 타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한 생명을 맡은 것이다. 맡았다는 말에 주목해 주세요.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식을 낳았지만 그들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온 독립된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들이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일 뿐입니다. 타산은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를 키우면서 내가 바란 것은 단 하나였다. 너희가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 사람다운 사람. 얼마나 단순하면서도 깊은 말입니까? 출세도 돈도 명예도 아닌 그저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를 바랐다는 것. 이것이 타산이 생각한 부모의 첫 번째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자식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식을 통해 이루려 하지는 않았나요? 세상의 기준으로 자식을 재단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타산은 말합니다. 부모의 첫 번째 역할은 자식을 세상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자기 자신으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사랑과 가르침의 균형. 타산은 사랑과 가르침, 이 둘의 균형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버릇없이 키우지 말고 가르치되 그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 참 어려운 일입니다. 사랑하면서도 가르쳐야 하고 가르치면서도 상처 주지 말아야 합니다. 타산이 보기에 조건 없는 사랑은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너는 내가 무엇을 하든 무엇이 되든 나에게는 소중하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타산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만 있고 가르침이 없으면 자식은 방향을 잃는다. 가르침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자식은 마음을 닫는다. 그래서 그는 자식들에게 편지를 쓸 때 항상 이 두 가지를 함께 담았습니다. 너희가 보고 싶구나. 너희가 건강하기를 매일 기도한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하지만 내가 게으르다는 소식을 들었다. 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말거라. 이것이 가르침입니다. 이 둘은 함께 가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따뜻한 땅 위에 가르침이라는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혹시 사랑한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허락하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반대로 가르친다는 이유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나요? 타산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사랑에 가르침이 있습니까? 당신의 가르침에 사랑이 있습니까? 3. 존중의 철학. 자녀를 인격으로 대하라. 타산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아마도 이것일 겁니다. 자식을 작은 어른으로 대하라. 200년 전 조선시대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당신은 부모의 권위가 절대적이던 시대였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말에 무조건 복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타산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식을 한 명의 독립된 인격으로 존중했습니다. 그의 편지를 보면 자식에게 명령하기보다는 설명하고 강요하기보다는 설득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러이러하다. 내 생각은 어떠냐? 이런 식으로 대화를 이어갑니다. 타산은 알고 있었습니다.
존중받지 못한 아이는 자존감을 잃는다는 것을, 그리고 자존감을 잃은 아이는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자식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나요? 너는 아직 어려서 몰라. 엄마 아빠 말이 맞아. 이런 말로 자식의 생각을 가볍게 여기지는 않았나요? 타사는 말합니다. 자식이 비록 어리더라도 그의 생각을 존중하라. 존중받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안다. 존중은 가르침이 아닙니다. 경험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존중할 때 자식은 비로소 존중이 무엇인지 배웁니다. 4. 기대와 집착의 차이. 타사는 이렇게 썼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너무 크면 자식의 어깨가 무거워진다. 기대와 집착? 이 둘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기대는 자식을 응원하는 것입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나는 내가 잘 되기를 바라. 집착은 자식을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너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해. 그래야 내가 마음이 편해. 타사는 자식에게 편지를 쓸 때 늘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내가 건강하고 평안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충분하다는 말, 참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충분하다는 말을 해본 적이 있나요? 이 정도면 충분해. 잘하고 있어. 아니면 항상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나요?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이 정도로는 안 돼. 타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의 끝없는 요구가 자식을 얼마나 지치게 하는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의 행복은 부모가 만들어줄 수 없다. 자식 스스로 찾아야 한다. 부모는 다만 그 길을 방해하지 않으면 된다.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사랑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돕는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도움이 자식에게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가 자식의 숨을 막을 수 있습니다. 타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기대는 자식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입니까? 5.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다스리는 법.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당연한 마음입니다. 잘못된 마음도 아닙니다. 문제는 그 마음이 너무 커질 때입니다. 타사는 유배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너희가 곁에 없어 매일 그리워한다. 하지만 내 그리움이 너희를 묶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얼마나 절제된 마음입니까? 그리워하되 그 그리움이 자식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걱정하되 그 걱정이 자식을 짓누르지 않도록 다스립니다. 타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 최고의 교육이다.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면 자식도 불안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조급하면 자식도 조급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하면 자식도 욕심을 배웁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평온하면 자식도 평온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유로우면 자식도 여유를 배웁니다. 우리의 마음이 감사로 가득하면 자식도 감사를 배웁니다. 타사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매일 이렇게 되뇌었다고 합니다.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니다. 내가 잠시 돌보는 것일 뿐이다. 이 생각을 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조용히 눈을 감고 이렇게 말해봅시다. 내 자식은 내 것이 아니다. 나는 다만 이 세상에서 그와 함께 걷는 동행자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집착이 조금씩 내려놓아집니다. 6. 부모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타사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부모가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교육이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교육은 말로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마라. 하지만 타사는 말합니다. 진짜 교육은 말이 아니라 삶이라고. 부모가 어떻게 사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어떤 태도로 세상을 대하는지, 이것이 자식에게 가장 큰 가르침이 됩니다. 타산 자신이 그랬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도 책을 읽고 글을 쓰고
백성들을 돕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에게 공부해라, 게으르지 마라고 말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자식들은 아버지의 말보다 아버지의 삶을 보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자식에게 정직하게 살아라고 말하면서 작은 거짓말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다른 사람을 존중해라고 말하면서 배우자를 함부로 대하고 있지는 않나요? 돈이 전부가 아니다고 말하면서 돈 이야기만 하고 있지는 않나요? 타사는 말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 자식은 부모의 삶을 본다. 그래서 부모 노릇은 어렵습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바르게 살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것이 부모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기도 합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우리 자신도 함께 성장하게 되니까요. 7. 다산이 자식에게 보낸 편지. 다산이 아들 학연에게 보낸 편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니다. 너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또 다른 편지에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쉬운 길과 옳은 길. 쉬운 길은 당장은 편하지만 나중에 후회가 남는다. 옳은 길은 당장은 힘들지만 나중에 마음이 편하다. 너는 어느 길을 선택하겠느냐? 다산은 자식에게 선택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 길을 모두 보여주고 자식 스스로 선택하게 했습니다. 또 이런 편지도 있습니다. 내가 실수를 했다고 들었다. 괜찮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한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에서 무엇을 배우느냐이다. 실수를 했을 때 다산은 자식을 꾸짖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실수가 배움의 기회가 되도록 도왔습니다. 이 편지들을 읽으면서 우리는 다산의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는 권위적인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자식과 눈높이를 맞추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고민하는 아버지였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식에게 이런 편지를 쓸 수 있을까요? 꾸중이나 잔소리가 아닌 진심 어린 이야기를, 우리의 경험을, 우리의 실수를, 우리가 배운 것들을 솔직하게 나누는 편지를. 다산은 말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가장 필요한 것은 진심 어린 대화다. 8. 노년의 부모가 해야 할 마지막 교육. 다산은 말년에 이렇게 썼습니다. 늙은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두 가지다. 품어주기와 내려놓기. 품어주기와 내려놓기. 언뜻 모순처럼 들립니다. 어떻게 품으면서 동시에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다산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품어준다는 것은 자식이 언제든 돌아올 곳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식이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60대가 되면 우리는 부모로서의 역할이 거의 끝나간다는 것을 느낍니다. 자식들은 이미 성인이 되었고 자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많지 않습니다. 간섭하지 않기. 하지만 필요할 때는 언제든 곁에 있어주기. 이것이 노년 부모의 지혜입니다. 다산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이 성공했을 때 같이 기뻐하되 내 공으로 여기지 말라. 자식이 실패했을 때 같이 슬퍼하되 내 탓으로 여기지 말라. 자식의 삶은 자식의 것입니다.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그들의 삶을 존중하고 응원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끔 그들이 힘들 때 조용히 손을 내밀어 주면 됩니다. 이것이 노년 부모의 역할입니다. 더 이상 가르치려 하지 않고 더 이상 바꾸려 하지 않고 그저 있어주는 것. 다산은 이것을 무위의 사랑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실은 가장 큰 사랑입니다. 9. 부모가 행복할 때 자녀도 편안해진다. 다산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만 꼽으라면 아마도 이것일 겁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도 편안하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자식을 위해 우리의 행복을 희생해야 한다고. 자식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꿈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삶도 포기할 수 있다고. 하지만 다산은 말합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라고. 부모가 행복하지 않으면
그 무게가 고스란히 자식에게 전해집니다.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데. 이 말 속에 담긴 원망을 자식은 느낍니다. 그리고 그 원망은 자식을 죄책감으로 묶어버립니다. 타사는 이렇게 썼습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사랑할 때 자식은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부모가 자기 삶을 즐기고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친구들을 만나고 자기 취미를 가질 때 자식은 부모님도 자신의 삶이 있구나 하고 안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60대가 되면 이제는 우리 자신을 돌볼 때입니다. 자식을 위해 희생하던 시간들을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써도 됩니다. 아니, 써야 합니다. 그것이 자식을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타사는 말합니다. 행복한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은 행복이 무엇인지 안다. 불행한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은 불행을 물려받는다. 우리가 행복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아니,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 자식을 위해서도. 10. 인생 후반에 돌아보는 가족의 의미. 타사는 80세에 이렇게 썼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니 가장 큰 재산은 가족이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일이 더 중요해 보였고, 출세가 더 중요해 보였고, 돈이 더 중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 결국 곁에 남는 것은 가족이었습니다. 타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은 인생의 뿌리다. 뿌리가 든든해야 나무가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가족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실망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가족입니다. 타사는 이렇게 썼습니다. 가족이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관계가 아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관계다. 우리 자식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완벽한 부모가 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후회하지 않도록 사랑을 표현합시다.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이 간단한 말들을 아끼지 맙시다. 타사는 말합니다. 가족에게 하지 못한 말은 평생의 후회가 된다. 타산이 전하는 부모와 자식의 평온한 길.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타산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이것이 아닐까 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소유도 의무도 아닌 사랑과 존중의 관계다. 우리는 자식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식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사랑하고 존중하고 믿어주는 것. 그리고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는 것.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타사는 마지막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로 살 수 있어서 행복했다. 너희는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었다.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식에게 진심으로 너를 만나서 행복했다. 내 부모가 될 수 있어서 감사했다. 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좋은 부모였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때로는 실수했어도 우리는 충분히 좋은 부모였습니다. 타산이 우리에게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때 그 집에는 평온이 깃든다. 감사합니다.